네, 2024년 3월 23일 이정훈입니다. 러시아가 러시아판 9.11 테러를 당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2년째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특별 군사작전, 스페셜 밀리터리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가 테러와의 전쟁, 엔티 테러 워페어를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되겠습니다.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종신 대통령이 된 건데 사실상. 그런데 그가 바로 승자의 저주에 걸려버렸습니다. 미국은 초대형 테러가 있을 것이라고 모스크바에 있는 미국인들은 철수하라, 대피하라 라고 경고를 자국민한테 했고, 러시아 주재 국민들한테 했고, 러시아에도 테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국제적인 약속에 따라 알려줬는데, 푸틴은 웃기지 마, 너 심리전이지 했다가 당했습니다. 러시아 힘들겠는데요. 네. 지금 이제 테러가 일어났죠. 크로쿠즈 시티홀. 네. 어딘지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에서 불을 지르고 자동 화기를 발사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현재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FSB는 옛날에 KGB의 후신입니다. KGB가 해외 정보를 하는 SVR, 국내 정보를 하는 FSB로 나눠졌습니다. FSB는 미국의 FBI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FSB와 연방수사위원회, 연방특수부대, 내무부는 쉽게 말하면 경찰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은 행정안전부. 그리고 비상사태부 등 이런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계속 회의를 하고 있답니다. 초대형 테러가 당했죠. 지금 100여 명 정도가 숨진 것 같고 부상자도 한 100여 명 나온 것 같고. 네. 러시아는 일단 테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IS, 이슬람 국가,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이슬람 스테이트를 없애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 또 러시아도 전투를 했었는데, 이 IS 세력 중에 하나가 ISK라고 있습니다. IS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그냥 IS, K는 뭐냐? 호라산의 약자입니다. KHORASAN. 이 K가 우리가 발음할 때는 묵음이라서, 왜 우리 불어로 읽을 때 H자가 앞에 있으면 묵음으로 발음 안 하잖아요. 영어에서는 H를 꼭 우리 히읗처럼 발음해주면 불어에서 H는 소리가 안 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코라산에 있는 KH로 나가는데 K가 묵음이 돼서 호라산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ISK, 호라산 지역에 있는 이슬람 국가 세력이 자기네가 했다. 자기네 매체인 아마크 통신을 통해 자기들이 선정한 공격 장소를 크게 파괴한 뒤 우리 대원들이 무사히 철수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ISK가 모스크바를 때린 겁니다. 100명 정도가 사망하고 100명 정도가 부상을 한 초대형 테러를 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달 초 미국은 모스크바에 있는 대형 극장, 콘서트장에서 행사를 할 때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3월 7일부터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은 러시아에 있는, 주로 모스크바에 있는 미국인들한테 극단주의자들이 콘서트장 등에서 또 그거 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뭔가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서 러시아에 있는 미국인들은 러시아를 떠나라라고 대피해라 권고를 했습니다. 자국민 보호에 나선 것이죠. 이런 정보,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은 러시아의 경찰, 러시아의 FSB의 외사팀들은 당연히 이걸 다 알죠. 정보 보고를 합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9.11 테러를 당한 다음부터 그때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테러를 당했으면 대응하는 기관은, 미국에서 일어난 테러를 대응하는 기관은 FBI입니다. 근데 FBI는 해외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9.11 테러는 알카이다 세력이 외부에서, 미국 바깥에서 들어와서 장기간 준비해서 들어와갖고 암약했다가 한 테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바깥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뭐 일을 할 때는 그걸 알 수 있는 건 미국 군 정보기관, 미국의 DIA라 그래서 미 국방부의 국방정보본부가 있고요. 그 안에 그 밑에 또 NSA 수많은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국방부 정보기관과 별도로 미 육군의 정보기관이 있고 해군의 정보부대가 있고 공군의 정보부대가 있고 이런 데서는 해외작전 하니까 알카에다가 어떻게 모의한다는 걸 알지요. 근데 자기네들이 그 테러에 대응할 건 아니고 자기들은 자기 작전만 하는 거니까 그런 게 있다라고만 하고 필요한 기관에 주지 않았고 FBI는 그래서 그걸 받지 못했고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걸 당한 다음부터 안 되겠다 해갖고 정보기관끼리 서로 자기네 정보는 아주 기자들도 그렇지만은 제가 뭐 특정한 정보 구하고 있으면 잘 안 알려줍니다. 저도 확인할 때까지는 안 알려줘요. 제가 기사를 쓰지 남 주지 않거든요. 정보기관들도 자기네가 정보 활용하지 남을 잘 안 주니까 그래서 타셨다고 보고 미국이 ODNI, O자는 그냥 오피스, 그리고 DNI는 Director of Intelligence, 정보장, 우리로 얘기하면 국가정보원을 만들었다고 보면 돼요. 모든 정보기관을 통솔 하는 국가정보원을 만들고 그걸로 모든 정보를 보내서 이 ODNI는 정보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CIA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면 CIA 줘. 요거는 NSA 도움이 되겠다 하면 일로 분배해주고 하는 역할을 한 거죠. 미국은 ODNI가 움직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이런 ISK가 대형 테러를 준비한다는 정보를 입수를 하고 그래서 미국 국무부에도 제 이름이 안 떠오르는데 거기도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그 정보기관이 주게 되면 미국 국무부 산하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이 러시아에 있는 미국인들한테 알려서 대피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미국은 하면서도 역시 전 세계적으로 반테러 운동을 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테러를 당할 것 같으면 이걸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이걸 알려줬습니다. 러시아에게. 근데 러시아 측은 러시아를 위협하고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심리전이다 이렇게 하면서 걷어찼어요. 그런데 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푸틴은 5연임에 성공하고 폼 잡고 있다가 이 자기 모순에 빠진 겁니다. 이 정권 붕괴의 위기로 확장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한 거 아닌가 의심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ISK가 스스로 했다고 밝히고 미국도 이슬람 세력이 할 수 있다는 경고가 해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무관하다 하고 일단 그러고는 있습니다. 자, 이 ISK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K가 호라산의 약자니라 그랬는데 호라산. 이 호라산이라고 하는 거는 백두산, 한라산 같은 산이 아니고요. 어느 지역 이름입니다. 어떤 지역이냐? 이란이 있죠. 이란 북동부 지역이고 우즈베키스탄 남부 지역이고 아프가니스탄 서쪽 지역. 그러니까 어느 나라 대한민국의 영동지방, 대한민국의 호남지방이 아니라 한국 어디가 좋을까? 두만강 하구를 가게 되면 거기에 북한 영토가 있고 중국 영토가 있고 러시아 영토가 있는데 그 전체를 아우르는 두만강 하구 지역이라 그럴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 지역인데 이 호라산 지역이 지금은 여러 나라가 자기 영토로 쪼개서 갖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 호라산 지역이 또 강대한 국가가 있던 곳입니다. 이 호라산은요, 쉽게 설명할게요. 저도 사실 호라산 지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쉽게 설명한다면 여기는 우리 압록강, 두만강 북쪽에 있는 만주 같은 곳입니다. 지금 만주는 중국이 영토로 삼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흑룡강성, 길림성, 용영성이 있습니다만 불과 100년 전은 좀 그렇고 한 120, 30년 전만 해도 거기가 누구 땅인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일어난 여진족이 중국을 전체를 먹어버렸어요. 그게 청나라입니다. 그때 청나라가 이 중국의 한족들을 식민 지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 손문이 신의 혁명을 일으켜서 청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그 청나라는 일시적으로 무너졌다가 일본에 의해서 1931년인가 30년에 만주국을 다시 만주에 세웁니다. 그 만주국은 일본이 세워져서 일본의 괴뢰 국가였긴 했지만 국가였거든요. 다시 여진족들이 나라를 만든 거예요. 여진족이 만주족입니다.
근데 1945년 일본이 미국의 원폭을 맞으면서 패망하면서 이 만주국을 다시 중국에 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만주를 중국이 차지했지만은 1945년부터 31년 사이에는 만주국이라는 별도의 국가가 있었고, 그 전인 1911년 신해혁명이 나기 전까지는 거기는 여진족의 영토였고, 여진족의 본거지, 발상지였죠. 여진족이 중국을 먹었으니까. 그럼 여진족이 일어나기 전에는 거긴 누구의 땅이었느냐? 여진족이 일어나기 전에는 여진족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의미 있는 국가체를 만들지 못했어요. 누르하치가 청나라를 만들기 전까지요. 근데 그럼 그 지역에 누가 정치적 영향을 끼쳤느냐? 조선 초기에 해당되는데 그때는 명나라가 힘을 뻗쳤습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그쪽에 들어가서 정치적 영향을 끼치고 약간 속국처럼 하게 되죠. 그때 명나라에 당한 것에 하도 한을 품은 여진족의 족장 누르하치가 일어나서 명나라를 때려 부수고 명이라고 하는 중국을 정벌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명나라가 거기를 정치적으로 지배하기 전까지는 누가 지배했느냐? 여진족이 있고 누가 있었는데 거기를 정치적으로 지배했던 건 누구냐? 몽골족입니다. 몽골족은 누가 했느냐? 징기스칸이 했습니다. 징기스칸이 여진족을 확 누르면서 거기를 지배하다가 거기 거란족도 여진족도 해서 이것들이 막 몽골하고 싸우고 독립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때 고려 말에 우리도 이제 고려 때 몽골의 지배를 받잖아요. 우리가 지배받을 정도면 우리 북쪽에 있는 여진도 지배를 받는 거죠. 근데 여진이 굉장히 격렬하게 독립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몽골이 만주를 지배하기 전에는 누가 지배했느냐? 그때는 여진이 지배했습니다. 여진이 어떻게 지배했느냐? 금나라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아까 만주족이 중국 명나라 먹은 것처럼 중국으로 쳐들어가가지고 북중국을 다 먹었어요. 그래서 거대한 금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금나라 여진족이 자기 나라를 세우기 전에는 누가 차지했느냐? 그때는 거란족이 힘을 써가지고요. 거란족이 여진족을 식민 지배했다 그럴까? 아까 말한 대로 명나라가 정치적으로 지배한 것처럼 여진을 속국화 해놓고 지배합니다. 그러한 거란족이 만든 나라가 요나라인데 이 요나라가 고려도 먹으려고 3번 전쟁을 크게 하는데 그때 고려에서 첫 번째는 서희가, 두 번째는 강감찬이, 세 번째는 누구죠? 아이고 저도 막 금방 안 떠오르는데 그렇게 버텨내는 겁니다. 그게 요즘 TV에서 고려 거란 전쟁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때 고려는 잡지 못했지만 여진은 다 지배합니다. 그래서 여진이 굉장히 거란한테 당해요. 그 한을 풀기 위해서 아골타라는 영웅이 나와가지고 금나라를 세우면서 요나라를 작살내고 그대로 쳐들어가서 북중국을 다 먹는 거예요. 그랬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거란족은 누구를 잡고 일어났느냐? 얘네는 발해를 잡고 일어났어요. 발해를 때려잡고 일어나서 그러면 발해를 놓고 발해가 가운데 있고 남동쪽에는 고려가 있고 새로 생긴 북서쪽에는 거란이 있습니다. 이 발해 잡아먹기를 하다가 고려하고 거란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거란하고 요나라가 전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발해를 잡아먹은 나라가 거란입니다. 이 거란이 발해를 반쯤 잡아먹고 여진을 잡아먹고 그다음에 중국 북쪽을 다 지배하면서 요나라가 돼서 굉장히 강성했었죠. 그러면 거란은 누구한테 눌려 있었느냐? 거란은 발해한테 눌려 있었고 발해한테 눌릴 때는 얘네들이 당나라에 붙었어요. 그러면 발해한테 눌리기 전에 누구한테 눌렸느냐?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고구려의 속국이었습니다. 고구려가 거란족을 탁 장악하고 광개토대왕이 장악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계속 장악하고 있었죠. 나중에 고구려가 약해질 때 얘네들이 당나라에 붙어가지고 고구려를 쳐들어와서 고구려를 무너뜨립니다. 그럼 발해란 나라는 뭐냐? 발해란 나라는 지금 명확히 100%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발해가 바로 말갈족인데 말갈족이 여진족이고 여진족이 만주족입니다. 즉 금나라, 청나라를 세웠던 그 종족으로 보입니다. 이 말갈족이 고구려족하고 딱 연합해서 고구려가 넘버1, 얘가 넘버2가 돼서 고구려 국가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학자들, 저 같은 사람들, 저도 그렇고 청나라, 금나라는 우리랑 상당히 가까운 근데 지금은요 이 만주족이 소멸이 돼가지고 이 언어가 지금 남아있지 않은데 만주어를 쓰는 종족이 딱 하나 남아있어요. 이게 시보족, 한자로는 주석석자에다가 사람 인면에 흰백자 있는 아마 석백족인데 이 시보족, 중국 발음으로 시보족입니다. 이 석백족이 왜 만주어를 쓰느냐?
청나라가 중국을 다 여전히 잡아먹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자꾸 동지로 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쯤 어디라 그래야 될까? 저기 위구르 지역에다가 이 여진 전사들을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석백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면서 자기네 언어를 유지하면서 쭉 지금까지 소수민족으로 지내와서 15종 언어가 만주족 언어인데 그 15종 언어를 우리랑 대화하면 대화는 하나도 안 됩니다. 언어적 일치성은 뭐 어수는 어떨지 몰라도 안 됩니다. 지금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가 어순이 같다 그러지만 대화 전혀 안 되죠. 일본어를 했다고 하는 저도 대화는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잘 안 됩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그만큼 이 만주란 지역은요, 지금 이게 다시 우리가 고구려처럼 회복할 수도 있는 거고, 고조선도 그때 거기 있었으니까, 발해처럼 회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중국의 땅이 아니었어요. 거란의 땅이었고, 대대손손 보게 되면 여진족의 땅이었고, 여진은 우리랑 가장 가까운 동료였고, 그러니까 우리 땅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코라선 지역이 이게 아주 주인이 바뀐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대충 말씀드리면요. 이 이란의 북동 지역, 아프간의 북서 지역, 그 다음에 우즈벡의 남쪽 지역, 굉장히 광활한 지역인데 거기가 코라산 지역입니다. 여기 이제 박트리아라는 역사 공부를 박트리아가 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책을 보게 되면 박트리아가 나오고요. 박트리아에서 이렇게 푸른색 보석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로마 때 또는 그리스 초기에 뭐 왕관 같은 거 보게 되면 파란, 그게 에메랄드도 아니고 박트리아에서만 나오는 유일한 보석류예요. 그래서 그 보석을 가지고 이 박트리아에서만 나오거든. 근데 이게 여기까지 갔으면 고대에도 무역이 있었구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 고고학을 합니다. 이건 제가 공부했던 분야에서 설명드리는데 그 보석이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요즘 뭐 기석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박트리아는 이렇게 보석을 생산해서 수출할 정도로 약간 이게 옥하고 달라요. 옥보다는 단단합니다. 옥은 이렇게 문지르면 쉽게 갈리는 돌인데 그거보다는 단단하고 박트리아에서 나오는 옥이 하여간 굉장히 유명한 보석이 있습니다. 박트리아 문화가 컸다가 그다음부터 이게 만주처럼 누구도 들어왔다가 지배했다가 막 빠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여러 번 주인이 바뀌어요. 그러다가 파르티아라는 제국이 들어섰다가 그 다음에 아바스라고 하는 왕조가 들어섰는데 이때부터는 이슬람으로 바뀌는데 아바스는 상대적으로 아랍이 올라온 겁니다. 이란 사람들은요 아랍 사람이 아니에요. 걔는 아랍어도 쓰지 않아요. 걔는 이란어를 쓰고요. 같은 이슬람 종교이지만 물론 파는 다르죠. 수니파 무슨 파 다르지만 종교는 같은데 종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릅니다. 근데 아바스 왕조는 이 아랍 세력들이 커가지고 지금 이란인 페르시아 지역을 먹고 코라산 지역까지 지배를 했던 거죠. 그 전에는 또 페르시아가 커갖고 페르시아가 이 아랍 쪽을 다 지배한 적도 있었죠. 그 전에는 그리스에서 시작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지역, 이란 지역하고 아랍 지역도 다 지배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쪽은 막 몇 번 그리스 쪽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 아랍 쪽 사람들 또 말고도 또 들어옵니다. 누가 들어오냐? 그 아바스 왕조가 있다가 셀주크가 나오기 전에 누가 들어온가 하면 터키가 누군가 하면요. 지금 몽골 서남 쪽에 있던 세력으로 보이는데 고구려랑 굉장히 동맹을 맺고 당나라를 치고받고 싸운 나라인데 얘네들이 당나라에 밀려서 쫙 지금의 이란을 지나서 지금 터키 지역까지 밀려가는데 얘네들이 우리 발음으로 한자를 돌고리라고 읽는데 중국 친구들은 돌고리라고 안 읽을 거예요. 뭐라고 읽는지 잘 모르겠고 이게 지금 터키에서는 띠르크라고 발음합니다. 이 띠르크들이 들어오면서 얘네들이 페르시아부터 지배하고 중동에 있는 아랍인도 지배하면서 또 그리스에 있는 유럽인까지 지배하면서 튀르크, 오스만 투르크라든지 뭐 셀주크 투르크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3세력, 우리랑 가까웠던 세력이 동양에서 가서 지배해버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누가 지배를 하는가 하면 몽골에서 일어난 징기스칸 세력이 여길 들어가서 여기 아마 일한국인가? 징기스칸의 아들이 한국이 대한민국의 한국이 아니고 징기스칸! 이 황제를 나타내는 몽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돌고로도 똑같이 칸이야. 그런 칸이 이끄는 나라. 왕이 이끄면 왕국이라 그러죠. 황제가 이끄면 제국이라 그러죠. 칸이 이끄니까 칸국, 이란국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러다가 그다음에 이제 다시 징기스칸 계열의 티무르가 들어가서 지배를 합니다. 티무르 제국. 굉장히 아까 몽골 아까 저 만주 이상만큼 주인이 바뀌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란이 일부 지배하고 아프간이 갖고 갔고 그다음에 우즈벡도 갖고 갔고 이런 지역인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란 말도 안 써. 우리는 아프간도 아니야. 우리 별도로 독립하자.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종교는 이슬람이니까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랍 국가들이 중동에서 하는 IS랑 다르게 우리는 코라산 지역으로 한다 그래서 ISK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체첸 공화국. 지금 러시아를 연방하는 공화국 중에 하나 체첸이 독립하려고 그러잖아요. 걔네들이 이슬람을 믿으면서 굉장히 강한 테러를 러시아를 상대로 했는데 반대로 그것 때문에 러시아의 침공을 많이 받았죠. 러시아는 체첸 침공을 할 때 자국의 자국 내의 사태니까 이건 전쟁이 아니다. 일종의 무슨 시위가 나서 시위를 제압하러 가는 거다 그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도 스페셜 밀리터리 오퍼레이션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서 독립국가를 세웠어. 크림 공화국, 돈바스 지역에는 도네츠크하고 뭐 나라를 세웠죠. 그래서 독립을 선언했다가 우리가 자국민의 그들의 결정으로 러시아에 들어갈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말리기 위해서 평화유지군처럼 들어간다고 해서 스페셜 밀리터리 오퍼레이션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 유엔은 다른 나라에 침략하게 되면은 그걸 허용하지 않고 그걸 침략전정으로 아주 금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체첸에서 반군이 일어났을 때도 이거는 전쟁이 아니다. 우리 영토 내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다 그랬었는데 그런 체첸과 가까운 이 ISK가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공연장을 때려서 2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게 했던 겁니다. 이게 뭐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알카에다가 있다가 알카에다가 미국에 은입해서 2001년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그 찬란한 시기,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1년 9월 11일 미국 국방부를 작살내고 미국 뉴욕의 상징인 세계무역센터를 붕괴시키고 또 백악관까지 공격하려다 실패한 그때는 한 2천 몇백 명, 3,000명 가서 사람들이 죽었죠. 9.11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미국은 유엔을 만들었기 때문에 침략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가 맞았더라도.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테러와의 전쟁을 할 수 있다. 엔티 테러 워페어라고 그래서 그건 적법한 거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대개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저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서 내가 미리 들어가서 내 안전을 도모한다. 이걸 예방전쟁이라 그래요. 내가 침략하는 게 아니야. 저놈들이 우리를 때릴 것 같아서 우리 때린 다음에 하면 너무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합니다. 선제 공격. 선제 공격의 명분이 제 공격을 막기 위한 예방 공격인데 예방전쟁이라 그러죠. 그래서 선제 공격은 하지 말라는 건데 선제 공격은 예방전쟁의 명분으로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미국은 이 테러는 당한 다음에는 너무 피해가 크니까 테러와의 전쟁은 예방전쟁이 아니다.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하면서 프리엠프티브 어택의 정당론을 내세우면서 알카이다 세력을 치는 아프간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테러 세력을 숨겨놓고 있다고 의심한 이라크를 치는 이라크 프리덤 워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라크에서는 친미 정권을 세우면서 전쟁을 끝내고 이제 일부 세력만 날리고 철수를 했고 아프간에서는 알카이다의 리더인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했고 그 후에 다시 알카이다를 이끄는 세력을 그 리더를 러드 오브 갓 프레데터를 이용해서 죽이긴 했지만 미국은 아프간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특별 군사작전을 하고 있는 러시아는 이 ISK가 자기네가 했다 그러고 러시아도 그걸 인정하는 걸로 가고 있으니까 또 미국이 야 쟤네들이 너 때릴 거야 이렇게 했는데도 무시하고 있다 당했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 호구가 되죠. 네, 우리 뻔뻔한 이재명 씨가 좋아하는 호구냐. 그러니까 지금 엔티 테러 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군사학에서는 두 개의 정쟁을 동시에 하지 마라. 죽도 밥도 안 된다.
물론 위대한 나라는 두 개의 정전을 동시에 해서 이깁니다. 그렇게 했던 나라가 2차 대전 때 유럽 전쟁과 일본을 상대로 하는 태평양 전쟁 두 개를 해서 모두 승리한 미국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역사상 최고의 강국이라는 건데 지금 푸틴은 5연임을 한 다음에 이 두 개의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쪽에서는 특별 군사작전, 이쪽에서는 반테러 전쟁을 결심해야 됩니다. 근데 반테러 전쟁에 이게 들어가면 지옥이에요. 지금 ISK는 1980년대에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했습니다. 러시아가. 그때 이 코라산에 있는 지역들이 러시아한테 당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강경하게 대항했던 게 아프가니스탄 딸레반 세력인데 이 딸레반 세력하고 또 코라산 세력이 또 달라요. 서로 또 경쟁 관계예요. 하여간 너무 복잡합니다. 코라산 지역은. 자, 그거는 뭐 이제 차츰 이제 많은 매체들이 정리할 때 그때 따라가기로 하고요. 지금 미국이 재작년인가 아프간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때 한국군도 철수하면서 미라클 작전 그래서 한국계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물론이고 한국인들을 전원 철수시키는 안전한 작전을 했죠. 미국이 쫙 빠지고 난 다음부터 그 아프간에서는 이 ISK 세력이 코라산 세력이 커지고 얘네들이 딸레반하고 경쟁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들이 러시아를 침략자로 보면서 계속 경고했었어요. 러시아를 때리겠다. 근데 러시아는 IS 큰 덩어리에서 이 IS 세력들은 아까 말씀대로 그 아바스 왕조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 이슬람 국가를 세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중동인을 그걸 전체를 이 중동과 페르시아 또 아프간 이쪽 다 묶어서 하나의 종교 국가 IS를 만들자고 하는 세력인데 그 중에 주 세력이 시리아에 있었는데 이 IS 세력을 누가 또 반대했는가 하면 시리아 정부가 반대해서 시리아가 공격했는데 이 시리아를 적극 지원한 게 러시아였어요. IS와의 전쟁은 체첸과의 문제 때문에 러시아도 IS를 적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를 많이 때릴 때 이 ISK가 굉장히 분노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쌓여갖고 지금 우크라이나랑 오랫동안 2년 동안 전쟁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그런 와중에 푸틴이 5연이면 한 그날 때려버린 겁니다. 자, 러시아가 지금 푸틴이 미국처럼 전쟁을 해? 참 그럼 국력이 이제 바닥나겠죠. 미국은 이제 꽃놀이패가 될 거예요. 미국은 자기들이 많이 경험한 게 있으니까 알려줬는데 안 했습니다. 지금 ISK 이 호라산 세력은요. 이란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이란은 이 종교파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슬람 세력과 경쟁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슬람 국가들은 되게 군주정을 하고 있는데 이란만은 공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화정이 더 발전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공화정을 주변에 수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혁명수비대에 특별군을 줘서 그 전에 이라크에 갔다가 미국이 죽은 술레이니 마니를 중심으로 자기네 혁명 정신을 전파하려고 많은 특수군을 내보내는데 이 술레이니 마니가 죽었는데 그를 추모식을 할 때 이 ISK가 폭탄 테러를 해서 이란에서 80여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이거는 터키에 쿠르드족이 있죠. 쿠르드족이 터키 정부가 트리키 정부가 주로 싸우지만 이들이 시리아에도 있고 이란에도 있어갖고 자기네 나라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코라산도 자기네 나라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란하고도 라이벌이고 아프간의 주세력하고도 라이벌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러시아도 자기네 적으로 보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정신이 팔려 있고 푸틴의 재집권에 정신이 팔린 러시아를 때려버렸습니다. 미국은 알고 있으면서도 알려줬으니까 이제 심리전을 계속 걸 거예요. 푸틴이 되게 좀 어렵게 됐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올지. 지금 푸틴이 이제 계속 폼 잡고 있다가 한 방 맞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러시아 측 사정이고요. 어떻게 풀지는 이제 지켜보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뭔가 하면은, 이제 FSB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까 이제 KGB가 국내 정보를 하는 FSB, 그 다음에 해외 정보를 하는 SVR로 쪼개졌는데, 지금 문재인 씨가 대통령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사실 KGB에 가까운 거였는데, SVR, 해외 정보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러시아 내무부는 경찰이에요. 근데 경찰력만으로 이걸 못하고 지금 전부 다 FSB가 이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테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고척동에서 미국 메이저리그 팀 2개가 와서 한국 시리즈를, 서울 시리즈를 했는데 거기서만 폭탄 테러가 터지면은 우리 군으로, 아니 경찰로만 대응할 수 있어요? 해외에서 들어온 테러 요소가 있다면 해외 정보를 하는 기관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런 걸 다 못하도록 끌어낸 게 문재인이에요. 그게 조국이가 만들었던 권력기관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였습니다. 난 그래서 저게 굉장히 수상합니다. 지금 북한이라든지 또는 지금 북한도 지금 뭔가 짓을 하는데 지금 테러 하나 일으키면 윤석열 정부 휘청할 수 있거든. 윤석열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휘청해요.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테러가 아니었지만 우리가 휘청했는데, 세월호도 테러는 아니었지만 휘청하는데 일어날 수 있죠. 근데 그런 거를 해외 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국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망가시킨 게 누가 문재인이야. 그래서 국가 정보는 지금 어떻게 활용할지 지금 법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이때쯤 되게 되면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자,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나 몰라라 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뭐라 하면 쉐쉐 하고 따라가자고 하는 게 이재명이죠. 이 테러가 났을 때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테러 났을 때 국제사회도 정보를 안 줘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누가 쳐들어왔을 때 모른 척했고, 무가 했을 때 모른 척했고 했더니 나중에 내가 당할 때 아무도 안 도와줬다. 이게 이제 독일의 한 사람이 쓴 시인데, 이번에 어느 시청자가 그 시를 보내줬습니다. 공산주의자가 누구를 쳤을 때 나는 외면했고, 노동조합이 누구를 쳤을 때 외면했고, 사회노동당이 누구를 쳤을 때 외면했는데 내가 안 도와줬더니 내가 당할 때는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 네. 그건 센 나라가 한다고 쉐쉐거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개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정보를 구해야만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라크 프리덤 워를 할 때 한국군이 파병을 해야 되는 건데, 노무현 정권은 그래도 파병을 했어. 자유투 부대를. 근데 이제 전투 부대를 안 집어넣지. 그리고 개입을 해야만 우리가 테러를 안 당하고 더 확실한 정보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걸 거부하고 있는 게 누구냐? 번재명 쉐쉐 대표 이재명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푸틴만큼 실력이 있느냐, 이재명이. 민주당이. 지금 조국이가 나와갖고 국가정보원을 완전히 형해놓고 참 한심하죠. 자, 러시아는 9.11 테러를 당했습니다. 특별 군사작전을 하고 있는데 테러와의 전쟁도 할 것이냐. 가급적 국가는 양면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걸려버렸습니다. 승자의 저주, 오연임 하고 난 다음에 미국의 경고도 무시했다가 이제 미국의 심전에 단단히 걸려들었습니다. 이러할 때 러시아를 건들지 말라라고 하는 게 민주당 세력인데 저는 달라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하고 북한 간의 불법 무기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군사작전을 하자까지 주장하는 게 저입니다. 이거는 북한 김정은을 잡기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 참수작전을 연습하고 장비를 수입하는 국가가 왜 그걸 못합니까? 불법행위인데. 물론 이거는 미국과 합의해서 비밀작전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김정은을 흔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통일을 하고 우리의 발상주의인 만주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국제정치를 남이 한다고 쉐쉐거리고 따라가면요, 다시 식민지로 가는 겁니다. 러시아 사태를 통해서 우리 것까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